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를 양산한다. 그래서 주목하는 빅데이터.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저장하는데 감당이 어려운 그런 정도로 데이터가 큰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도 하고요. 미래의 고부가 가치로 통하며 이미 일상과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로봇 기사님 어디 계신 거예요? 네, 기사를 쓰고 있네요, 열심히. 네. 지금 업무 중이시구나. 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제는 신문 기사까지 작성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가진 무한한 능력. 게다가 사람과 로봇이 대화로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형 인공지능까지 장착했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빅데이터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지금 이게 그 로봇 기자님이신 거예요? 네. 얼마 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기업 CEO와 비영리법인 단체장 600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내 자녀에게 추천할 신직업은?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당당히 대망의 1위를 차지한 직업은요. 바로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문가라는데요. 그게 뭐죠? 잠시만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전문가. 진짜 유망한 직종인가 봐요. 2017년 미국 최고의 직업 10위에 든 데이터 과학자. 바로 이거인 것 같은데 빨리 좀 만나러 가야겠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을 빅데이터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일 먼저 찾은 곳.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이곳은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내 최대 언론 공익법인이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보고 쉬고 계신 거예요?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곳에 찾아왔거든요. 맞게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미디어 쪽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미디어 쪽 언론계에서도 이 뉴스의 가치를 다시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로 지금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이는 초단위로 뉴스가 소비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키워드 검색을 기반으로 트렌드와 이슈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예라 할 수 있다. 오늘 하루 뉴스 수집만 지금 8,000건이 넘어요. 오늘 뉴스 수집 건수랑 그다음에 전체 뉴스 건수 나오는데 48개 언론사에 1990년부터 2018년까지 28년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를 입력만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가 착 한눈에 볼 수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한데 뭐 하나 검색해봐도 될까요? 4차 산업혁명. 꽤 뉴스가 그래도 있는 편이긴 한데. 근데 왜 적은지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키워드 트렌드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키워드를 입력하면 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 기관, 장소 등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 해가 거듭할수록 가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들은 더욱 풍성해진다. 앞으로 더 이제 쭉쭉 올라가겠죠? 올해도 지금 2018년도에도 12,000건 정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다. 그 말인즉슨 시간이 갈수록 그 소스는 더욱 방대해진다는 뜻. 따라서 원석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빅데이터. 양이 많은 데이터.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저장하는데 감당이 어려운 그런 정도로 데이터가 큰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라고도 하고요. 데이터의 종류가 과거 우리가 데이터 그러면 보통 숫자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문서, 텍스트죠. 이미지, 동영상,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인간관계, 예를 들면 카톡을 얼마나 자주 주고받는가, 이런 것들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의 대상의 범주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 엄청나게 빠른 속도, 영역 구분이 없는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이런 소중한 빅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버스 도착 시간을 편리하게 제공받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 서비스는 물론 제자리에서 쇼핑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또 다른 분야에 적용해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를 찾았다. 크립토커런시 하는 거 이들은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두렵지 않은 빅데이터 전문가들. 우리가 특허 상 받은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 그런데 딱딱할 줄로만 알았던 회의 분위기가 예상과는 달리 마치 트렌드를 앞서가듯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이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딱 봐도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맞죠? 아, 예, 그렇습니다. 잘 찾아왔나요? 예, 맞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비즈니스 설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총괄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안상선 대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연령대가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어린 직원들을 뽑으신 거예요? 요즘은 나이가 큰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대학생이라도 오히려 대학생이 좀 좋은 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원하는 거 꼭 만들더라고요. 네, 저도 호기심 하면 네. 뒤지지 않거든요. 오늘 하루 좀 어떻게 취업 안 될까요, 대표님? 테스트는 아니고 저희가 한번 자질을 한번 저희가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 교육 과정 잘 들을 테니까요.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하는데 간식이 놓여 있네요. 이거 네. 뭐예요? 흔히 보는 이 컵반이고요. 이거는 만두, 맥주, 요구르트. 이거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요? 혹시 대표님이 제가 좋아하는 거 미리 사전조사해서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긴 맞지만은 정답은 아니에요. 뭐지? 좀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아닌가요?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뭐예요? 힌트 좀만 주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네. 빅데이터? 그렇다면 알겠다.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좀 큰 사이즈의 요구르트라든지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음식이라는 거죠? 네. 그 면접은 아니고 서류 합격이고요. 아우. 네, 일단요. 네. 테스트였군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는데 보니까 이거 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데이터에 주목한 거죠. 편의점에서 같이 팔리는 걸 많이 본 거죠. 사람들이 햇반을 사면서 이러한 라면이라든지 찌개거리 사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팔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런 게 등장하게 된 거죠. 맞아요. 저도 이거 하나만 사면 밥 한 끼 뚝딱 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41억 건의 SNS 글을 분석해 아예 묶음 판매를 시작한 맥주와 만두 세트. 그리고 편의점 계산대에 축적된 소비자 패턴을 읽고 탄생한 한 번에 3개 사이즈 대왕 요구르트. 이는 곧 빅데이터가 우리의 일상이 됐다는 반증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고 이렇게 네.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빅데이터라는 게 어렵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편의점 가는 거에도 다 숨어 있죠. 이렇듯 유통시장에서도 이미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빅데이터.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빅데이터 전문가가 가장 많은 있는 분야가 어딘 것 같으세요? 리포터님이 가장 많이 가시는 사이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 예. 가장 많이 가는 게 홈쇼핑이에요.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네. 혹시 취향 저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이 사람은 이런 제품을 좋아하는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걸 주게 되면은 물건을 사지 않을까 해가지고 추천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클릭만 해도 그게 데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아마 리포터님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을 분석해가지고 네, 이분들이 천주로 샀던 제품이 뭔가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의 강력한 무기 또한 빅데이터.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추천 상품을 통해 세운 매출이 전체의 35%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안상선 대표의 무기는 뭘까? 뉴스 기사를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직접 쓰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사람이 쓰지 않고 컴퓨터가 기사를 씁니다. 컴퓨터가 기사를 쓴다고요? 네, 저희가 이런 사람보다 더 일 잘하고 정확하고 더 빠른 컴퓨터 기자를 갖다가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네, 기사가 나왔네요. 예, 오늘 예를 들어 그가 빅데이터 시장의 가능성을 읽고 도전한 것은 바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 증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가지고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로보 기자가 네, 로봇 기자. 네 맞습니다. SNS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거리를 찾게 되면요 자동으로 기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기사거리를 찾고 기사를 작성하고 기사를 배포하는 일까지 모두 로봇이 일사천리. 이는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언론인 셈이다. 이쪽에 계십니다. 네. 로봇 기자님 어디 계신 거예요? 네, 기사를 쓰고 있네요 열심히. 네. 지금 업무 중이시구나. 네. 드디어 안상선 대표가 자랑하는 로봇 기자의 정체를 만났다. 한창 기사 작성에 빠져있는 로봇 기자. 그러면은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비슷해요. 기자거리가 있으면 기사거리가 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사를 작성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기사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는 것까지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으로 따졌을 때 몇 명의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저희가 생각하기엔 4명, 5명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사를 한번 영어로 한번 번역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건 번역가 필요 없이 저희가 자동으로 번역도 돼요. 로봇 기자님이 네. 알아서 다? 네, 영어도 할 수 있고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우와. 무궁무진하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저널리즘의 미래라 불리는 로봇 저널리즘. 이곳 로봇 기자가 작성한 주식시장 동향은 실제 신문사로 보내져 기사화되고 있다. 너무 모르겠어요 잘. 이거는 직접 해봐야 됩니다. 한번 1일 기자 체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제가요? 네. 지금 네, 한번 로봇과 로봇 기자 한번 대결을 벌이는 거 어떨까요? 그렇게 오늘의 미션이 시작됐다. 중량률은 얼마나 되는지. 먼저 기사 작성법을 배우는 인간 기자. 주가 지수를 얻기 위해 차트 분석에 들어가는데 똑똑한 로봇과 맞서기 위해 한 차례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 포기하면 안 되겠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정말 로봇 기자에게 핸디캡 매치를 줄게요. 아 네. 네, 그래서 로봇 기자 걸리는 시간에 곱하기 10을 할게요. 로봇 기자님과 대결을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다. 심판 봐주시죠? 네, 시작. 네. 드디어 활시위는 당겨졌고 사방에 팽팽하게 흐르는 긴장감. 당황하지 않고 정석대로 기사를 작성해가는 인간 기자다. 전의 포인트를 네. 얼만큼 상승한 거죠? 0.23%. 0.23%고 그 다음엔 또 로봇 기자는 이미 임무 완수. 지금 네, 지금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정도 걸리시나요? 1초 조금 안 걸린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새 작성한 기사치곤 제법 훌륭해 보인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나름 적었습니다. 네. 이제 1초.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만큼이나 자존심을 건 대결. 가지고 네. 찰트는 빼고 과연 어떤 결과를 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한번 보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많이 쓰셨네요. 네. 훌륭한. 나름대로 잘 정리했다 생각했는데 단시간 안에 차트와 그래프까지 그려놓은 로봇 기자. 그럼 패배인가요? 아닙니다. 네. 패배는 아니죠. 네. 뭔가를 발견하신 거죠? 네 맞아요.
시황이라든지 이런 증권기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자가 되게 효율적이죠.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은 로봇에 맡기고 기자분들은 이제 이런 왜 그럴까 분석하는 기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게 그냥 로봇하고 사람하고 붙는 게 승부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이,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작업은 인간이 담당하는 로봇과 인간의 협업. 이는 이미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유명 언론사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로봇 저널리즘의 형태다. 그렇다면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선 어떤 분야를 알아야 할까? 빅데이터의 전문 분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 전문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데이터 분석가예요. 데이터 분석가.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시각화 전문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가, 시각화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나뉘는 빅데이터 전문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어지럽혀진 퍼즐을 완성된 퍼즐로 맞추는 게 분석가의 역할이라면, 시각화 전문가는 분석된 자료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삽화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실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이런 세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팀워크가 필요한 빅데이터 전문가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기술적인 거나 도구적인 문제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를 통찰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전공에 있던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도 클 것 같아서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점점 더 이 필드는 커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다.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누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원재료나 마찬가지다. 저희가 투자받고 나서 투자금이 딱 3개월 만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통장에 전체 다 따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채울까? 그거 고민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보통 그 정도 되게 되면 돈을 빌려 다닌다든지 투자받아 유치하는 건데 저희는 과감하게 우리는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한번 대회 나가가지고 우리를 알려보자. 그래서 기적적으로 저희가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상을 4번 탔어요. 창업을 한 순간부터 매번 고비는 있었다. 하지만 나 말고도 모두가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고수가 될 수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 안상선 대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빅데이터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께 현실적인 좀 조언을 해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네. 왜 갑자기 생뚱맞게 호기심이지 생각하지만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빅데이터 분석한다 그러면요, 이게 화려한 테크닉을 쓰는 게 아니고 되게 엄청난 데이터를 갖다가 편집하고 작업하고 좀 지루한 작업을 많이 해요. 여기서 이 실증 느껴가지고 관두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당장 빅데이터는 일을 보게 되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은 일 자체가 되게 고된 일이 되게 많아요. 네, 단순 반복한 일이 많고, 그래서 호기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과학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논리력이 있어야 돼요. 전염병 예측하려면 이래요. 전염병에 퍼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되는 건지 갖다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군요. 네. 그럼 사람에 숨기는 건지 동물에 숨기는 건지 다 하나씩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저희가 가설이라 그래요. 아마 A는 뭐 할 거다, B는 뭐 할 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세워가지고 하나하나씩 검증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논리력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력.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 컴퓨터를 좀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로 데이터를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이거 어떻게 배우냐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무료로 강해 준 데가 많아요. 유튜브라든지 공개된 것만 잘 쓰시더라도 충분히 데이터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한 대학 건물을 찾았다. 빅데이터 중에서도 공공 데이터를 얻기 위해 자주 들르는 곳.
공공 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경험과 기술을 교류하고 나아가 사업화와 창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공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그동안 많은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잘 몰라요. 일반 국민들이나. 맞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실 그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생산적으로 아니면은 뭐 기업이 어떤 뭐 좀 이득이 될 수 있게 개인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많이 알리는 역할. 그러기 위해서 오픈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 서비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주차장 공유 서비스 등 실생활에 유용한 앱들이 모두 이곳 공공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접속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죠. 공공 데이터 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를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통합 제공 시스템.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네, 혹시 챗봇이라 들어보셨나요? 챗봇이요? 네.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본다 그러면은 스스로 기계가 답변을 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폭염 경보가 내려졌네요. 그래서 혹시 여기 한번 위치별로 저희가 알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좀 시원한 최근에 것 같은데 안상선 대표가 만든 건 올라오다가 이렇게 폭염 경보를 알려주는 빨갛죠? 챗봇. 여기는 되게 뜨겁습니다. 온도, 습도, 네. 태양광 에너지 면적당 이렇게 네. 자세하게 알려준다고요? 이 챗봇의 원리는 태양광 에너지 축적량을 계산해 사용자에게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현 위치와 가까운 대피소까지 안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럼 지금 이거 앱을 만들면서 들어간 데이터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기상 정보, 그다음 위치 정보, 그다음에 구글 이건 공공 데이터가 아니고 구글에서 있는 그 주변에 카페숍 스코링이 있어요. 그거 후기라든지 저희가 쓴 데이터만 도 6가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네. 정보를 만들어주네요.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이럴 때 위험을 감지해주는 폭염 챗봇만 있다면 걱정이 필요 없다. 안전하게 시원한 대피소로 피하는데 성공. 아우 너무 시원해. 진짜 살 것 같아요. 빅데이터와 그것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꿋꿋하게 버틸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되는 중. 빅데이터는 사실 분석해서 어떤 처리보다는 분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유용한 데이터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처리 능력보다는 분석 능력인데 이 분석 능력은 IT 전공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이 많죠, 사람들이. 데이터가 되게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되는 그런 서비스들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허 판례 관련된 빅데이터의 분석하는 좀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 엔지니어분들이 그걸 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획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유용한 자원이 될 빅데이터 전문가. 남들보다 빨리 이 길을 걷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다면 미래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빅데이터가 더 발전된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소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낭비가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과연 최소의 돈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과연 정책은 무엇인가. 소위 가성비라는 말을 요새 우리 많이 쓰는데요. 모든 일에서 가성비 높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는 곧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다. 유통, 통신, 의료, 과학 등 모든 분야를 넘나들며 활약하게 될 빅데이터 전문가.
혹시 석유 같은 거 본다 그러면 처음에 석유 시추하게 되면 시커매요. 그래서 아직 가치가 없어요. 요거를 정제해야지 가치가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잘 정제하시는 분이 이기는 거고요. 이제는 뭔가 남들이 발견 못했던 거, 이런 뭐 창의력 있는 거, 사람들이 영화 보는 거나 이런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다음에 대박칠 영화, 다음에 대박칠 드라마를 만들죠. 안전하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장이 더 커질 거고 이제는 뭔가 사람의 창의력이나 예술성과 결합한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더 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문가는 네.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이게 빅데이터 전문가는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부르는 게 백지수표? 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예를 들어 스톡 옵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쪽에 더 발전이 많습니다. 네.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일본 이쪽도 괜찮고 요즘은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찾고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가는 언어와 그 다음에 문화가 가리지 않습니다. 잘 하시면은 어디 갈 수 있는 거고 빅데이터 전문가는 백지수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분석가, 시각화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분류되는 빅데이터 전문가. 그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 호기심을 갖고 논리력을 키우고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빅데이터 전문가. 미래의 석유라고도 불리는 빅데이터는 앞으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빅데이터 전문가가 가진 잠재력 주목하셔야겠죠?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한 발짝 더욱더 앞서가는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